안녕하세요. 가로수길에 있는 송 셰프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50초로 가시면 됩니다. 송 셰프는 제가 좋아하는 중식당 중에 한 곳이에요. 위치는 가로수길에 있습니다. 예전에 가로수길 쪽 이자카야인 교텐을 제가 올리면서 이 주변에 좋아하는 곳들을 몇 군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에요. 제가 그때 말을 안 했었던 곳이 있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김북순 큰남비집. 여기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그 아주 칼칼한 김치 쪽이라기보다는 그 돼지비계 녹아있는 기름진 김치찌개 쪽인데 김치도 맛있고 고기도 많이 들어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본에다가 고기 조금 추가한 거를 가끔 포장해서 먹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맛있어요. 가로수길 주변도 괜찮은 식당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 번에 다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 올릴 때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곳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셰프는 2017년 정도에 오픈한 곳이에요. 여기가 오픈하고 나서 이 주변에서 인기가 점점 생기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영자님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더 많이 유명해지면서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그냥 예약이 어느 정도는 되는 편이었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한동안 아주 곤란했어요. 그러다가 지점도 더 많아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는 또 괜찮아져서 다행입니다. 이런 곳들이 지점이 많아지면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운타우너 같은 곳들도 그랬죠. 예전에는 가서 먹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지점 쪽으로 방문객들이 분산되면서 덜 기다리게 되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이런 거는 지점이 맛이 달라버리면 좀 곤란해서 본사에서 어느 정도 지점 케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 셰프는 요리가 맛있는 곳이에요. 음식점은 그 가격대에 맞는 맛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송 셰프는 여기 가격보다 더 맛있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곳입니다. 요즘에는 약간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게살이 들어가는 게살볶음이나 난자완스 같은 게 상당히 맛있어서 그거랑 연태고량주 같은 거 먹으러 가기 좋은 곳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중식이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둘이 가면은 요리 두 개 그리고 식사 하나 정도 먹고 나면은 배불러서 더 못 먹으니까 아쉽고 여럿이 가서 먹고 싶은 요리 여러 개 주문하고 이거저거 편하게 먹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코스도 괜찮긴 하겠지만 코스를 주문하면은 먹고 싶은 것만 딱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정돼 있는 걸 먹어야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식집을 가서 코스를 주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송 셰프는 뭔가 점심 메뉴판을 보면은 메인 요리들이 포진이 잘 돼 있어서 좋아 보여요. 상코스 이것도 괜찮아 보였어요. 이날 이거를 먹었다는 건 아니고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송 셰프 말고 좋아하는 다른 로드샵 중식당들도 하나씩 기회가 되면 올려보겠습니다. 이날은 반룸에서 먹었어요. 10명씩 오면은 한 팀을 받을 수 있는 룸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두 테이블로 나눠져 있는 룸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날 먹었던 곳이 본관이고 옆에 별관이 하나 더 있어요. 그쪽에 룸이 좀 더 많이 있긴 해요. 아마 장사가 잘 되셔서 확장을 하신 거겠죠. 사람이 많이 있을 시간대에는 본관 홀 쪽보다는 별관 쪽이 좀 더 쾌적하긴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는 그렇게 특별한 편은 아니고 일반 중식당 같은 분위기예요. 여기 처음에 추천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이 친구. 이 양반이 70kg가 되었다고 살이 쪄서 걱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놈인데 아무튼 입맛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도 이 친구가 맛있다고 하면은 믿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맛있다고 해서 여기를 따라서 처음 왔었어요. 그때 새로 오픈한 곳인데도 인테리어가 오픈한 지 좀 된 느낌이라 처음에는 약간 묘한 마음이었다가 난자한수 먹고 여기 팬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중식당 인테리어예요. 이거는 기본 반찬 단무지랑 양배추 피클이고 그리고 약간 유린기 소스는 아닌데 유린기 소스 같은 소스라 그래야 되나요? 꽤 괜찮은 기본 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탕수육 찍어 먹었어요. 그리고 짜사이도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거는 코스 메뉴판이고 여기서부터는 단품 메뉴판들. 여기는 게살 삼슬이랑 게살볶음 같이 게살 들어간 메뉴가 좀 괜찮아서 이날은 게살볶음을 하나 주문하고 난자완스랑 해물 누룽지탕을 주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셰프에서는 이거 세 가지를 좋아해요. 그리고 마라탕 하나랑 탕수육을 추가로 주문했어요. 식사는 볶음밥을 하나 하고요. 볶음밥이 TV에 나왔었죠. 그리고 저 소스 위에 고명이 올라가 있는 게 좀 마늘이에요. 그래서 마늘 향이 좀 세게 나긴 하는데 이거저거 찍어 먹기에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처음 요리인 게살볶음이 나왔어요. 만들자마자 나왔는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엄청 좋아하는 요리예요. 1번으로 좋아하는 거는 난자완스고 여기 난자완스는 정말 상당합니다. 2번은 이거 게살볶음. 예전보다는 좀 게살의 비율이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뭐 지금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걸쭉한 소스에 이거저거 넣고 게살 넣고 볶아서 만드는 작품 요리예요.
팽이랑 죽순 조금 들어가 있고 알 수 없는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 쟤네들은 색감 때문에 넣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 몽글거리는 흰색은 계란 흰자예요. 위에 뿌려져 있는 빨간 거는 고추기름. 그리고 주황색은 게살이죠. 간도 상당히 잘 맞고 재료들도 잘 살아있어요. 송셰프에서 한 개만 먹어야 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먹었었던 게살 삼슬인데 얘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 오시게 된다면 게살 볶음이든 삼슬이든 둘 중에 하나는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살 볶음이 약간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약간 더 비싼 만큼 게살 비율은 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거는 마라탕, 해물 누룽지탕이랑 탕수육을 나중에 추가로 주문한 거라 이게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마라탕은 제가 많이 먹어보진 않았어요. 예전에 술자리 한 2차에서 몇 번 먹어본 게 다라 그래서 이게 맛있는 마라탕인지 별로인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판단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이 그 마라를 상당히 좋아하는 양반이라 그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만든 마라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라의 맛이 막 강해서 많이 화한 느낌이 나는 쪽은 아니고 약간 마일드한 마라탕. 이거는 마라를 어느 정도로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취향이 갈릴 거라고 하네요. 저도 그 마라의 느낌을 알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이거는 마라가 아주 강한 쪽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다음 메뉴는 난자완스.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맛은 송셰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요리예요. 하나만 주문해야 한다고 하면은 게살 쪽을 주문하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두 가지가 좀 다르긴 하죠. 아무튼 난자완스는 고기를 다져서 완자를 만들고 그거를 튀깁니다. 그리고 볶은 채소 같은 저 녹색 애들 쟤들이랑 소스랑 같이 먹는 요리예요. 사실은 뭐 저 녹색 애들은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또 약간은 전분기가 있는 저 소스가 맛있어서 야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긴 합니다. 여기 난자완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간도 확실히 잘 맞춰져 있어서도 있지만 저 고기 완자 겉부분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안쪽이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겉부분이 잘 튀겨져서 그런지 식감도 좋고 기름을 흡수를 잘해서 그런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 돈가스 적셔 먹는 것처럼 완전 바삭은 아니고 눅눅이긴 한데 그 튀김을 떡볶이 소스에 담가 먹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남아 있는 거죠. 고기도 육즙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소스 좀 더 찍어 먹어도 좋고요. 완전히 눅눅해진 건 아니라 껍데기가 잘릴 때 약간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식감도 좀 좋아요. 제가 원래 그냥 튀김도 좋아하지만 또 소스에 젖은 튀김도 좋아해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난자완스 좋아하시면은 송셰프 난자완스는 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탕수육. 얘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 이거 엄청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좀 심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탕수육입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긴 한데 튀김 쪽보다 고기 좋아하시면은 더 괜찮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돈가스로 비유를 하면은 이게 약간 일식 돈가스 같은 느낌이에요. 안쪽에 고기가 좀 크고 튀김은 고기랑 딱 붙어 있어서 튀김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보면은 고기가 두꺼워서 고기를 더 먹는 느낌이 나긴 해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저는 좀 튀김을 좋아해서 제 취향은 아닌 거죠. 여기 주변에 있는 곳에 대가방이라는 중식당이 있어요. 노년에 하나 있고 압구정에 하나 있는 곳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대가방 탕수육처럼 이것처럼 고기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도 튀김옷이 좀 더 많고 바삭한 쪽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여기랑 장르가 다른 거긴 하지만 대가방 탕수육도 추천이에요. 아무튼 송셰프 탕수육은 소스가 3개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독특해요. 그리고 저 소스에 찍어 먹어도 달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해물 누룽지탕. 아래 누룽지를 깔고 그 위에 해물 베이스 소스를 부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던 딱딱한 누룽지가 풀어지는데 그때 같이 떠서 먹는 요리예요. 탕이라고 하기에는 국물 떠먹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중국 음식 스타일의 전분 베이스 소스를 먹는 느낌이라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해물 누룽지 탕입니다. 해삼이랑 새우랑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오징어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해물이니까 이런 스타일의 요리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겠죠. 완전 딴 얘기이긴 하지만 요즘 국산 생물 오징어 가격이 상당히 곤란해져서 약간 슬퍼하는 중이에요. 제가 집에서 먹을 때는 생물 오징어 상태 괜찮은 애들 사다가 내장 안 빼고 같이 쪄서 통찜으로 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뭔가 가격대가 만만하지를 않아가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엄청 저렴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부담을 약간 가지고 사 먹고 있어요. 아무튼 오징어 통찜도 여기서는 안 팔지만 추천이에요. 각각류 내장 좋아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가성비 있게 대안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해물 누룽지탕. 누룽지가 바로 먹으면 약간 딱딱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풀어져서 먹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또 그러면은 이제 소스가 식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당히 재료랑 소스랑 같이 먹고 나중에 누룽지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스의 간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송셰프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여기가 너무 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게 음식들의 간을 잘 맞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좋아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저보다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또 여기 간을 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인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해물 누룽지탕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식사는 볶음밥. 여기 볶음밥은 유명하긴 해요. 보통 볶음밥을 할 때 기름에 코팅이 잘 돼 있으면은 저는 좋아합니다. 여기도 코팅은 잘 되어 있기는 했는데 이 기름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이날은 약간 더 많아서 어찌 보면은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갔을 때는 이 정도로 기름이 많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서 그냥 이날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짜장 소스가 같이 나오는 거는 좋죠. 적당히 그냥 볶음밥만 먹다가 나중에 마무리로 소스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이날은 기름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짜장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기름이랑 소스가 잘 맞는지 좀 더 잘 어울리긴 했어요. 맛있게 먹었던 송셰프. 지점이 많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다른 곳은 잘 안 가고 가게 되면은 가로수길점으로 가긴 합니다. 지점마다 맛이 다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관리를 잘 하면은 맛이 비슷하게 날 수가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된다면은 이런 업장들의 지점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격의 포지션이 완전히 저렴한 쪽은 아닌데 음식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가격이 괜찮은 편인 거죠. 아마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걸 테고요. 맛있는 중식당을 가고 싶을 때 생각이 나는 곳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은 좀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